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박현태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매일 병원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요즘 밥 먹고 나면 자꾸 트림이 올라와요.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화끈거리고 목이 따가워요. 기침이 계속 나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몇 달이 지나도 낫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화가 좀 안 되나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그냥 넘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마다 가슴이 타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목이 쉬고 아침에 신물이 올라오고 밥을 먹어도 체한 것 같고 심하면 말을 할 때도 목이 잠깁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김영호님, 68세. 퇴직 후 건강 관리를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속이 쓰리고 명치가 묵직하며 밤이 되면 가슴이 화끈거리고 자다가 기침이 터져 잠을 깼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어느 날은 신물이 목까지 올라와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내시경을 해보니 식도의 아래쪽이 붉게 부어 있고 산이 식도로 자주 올라와 점막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역류성 식도염이었죠. 그런데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니 답은 간단했습니다. 김영호님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은 대충 커피 한 잔, 점심은 늦게, 저녁은 9시 넘어서 가족과 함께 드셨습니다. 식사 후 바로 소파에 기대 TV를 보다가 그대로 잠들곤 하셨죠. 그리고 늘 꽉 끼는 바지를 입고 식사 중에도 허리띠를 꽉 조여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게 위에 압력을 올려 사니 식도로 치고 올라가게 만든 겁니다. 즉, 병의 원인은 음식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2부,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 우리 몸의 위와 식도 사이에는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이 근육은 밥을 삼킨 뒤 위로 내려간 음식이 다시 역류하지 못하도록 꽉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 속의 강한 산과 음식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옵니다. 그 순간 산은 식도의 점막을 자극하고 이 자극이 반복되면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시작됩니다. 식도는 위처럼 산에 강하지 않습니다. 위는 점액층으로 보호받지만 식도는 그런 보호막이 거의 없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역류로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부식도 괄약근이 약해지는 원인이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카페인, 술, 흡연, 기름진 음식, 그리고 과식, 늦은 식사, 식후 바로 눕기. 이 모든 것이 괄약근의 압력을 떨어뜨리고 윗속 압력을 높여 역류를 일으킵니다. 즉, 우리가 하루 3번 먹는 방법이 병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 잘못된 믿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운 음식도 잘 안 먹어요. 기름진 것도 피하는데 왜 자꾸 속이 쓰릴까요? 그 이유는 시간과 자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늦은 시간에 먹고 눕는 자세를 유지하면 위산이 올라옵니다. 특히 야식은 가장 위험합니다. 밤 10시 이후 먹는 음식은 위가 완전히 소화시키기도 전에 우리가 눕기 때문에 산이 식도로 밀려 올라오죠. 또 한 가지, 소파의 기대기밥입니다. 많은 분이 식사 후 바로 소파에 기대거나 눕습니다. 이 자세가 위에 압력을 올리고 산을 식도로 보내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술 한 잔쯤 괜찮겠지 하시지만
알코올은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어 역류를 훨씬 쉽게 일으킵니다. 거기에다 안주가 기름지다면 금상첨화죠. 4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히 속이 쓰린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식도의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처음엔 타는 듯한 통증, 다음엔 모기물감, 쉰 목소리, 잦은 기침, 심해지면 삼키기 힘들고 체중이 줄며 발의 식도라는 위험 단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위산과다 아니에요. 약 먹으면 괜찮아지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약만으로는 근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은 불을 끄는 소화기일 뿐입니다. 불씨를 만드는 습관이 그대로라면 언제든 다시 타오릅니다. 5부, 두 번째 환자, 그리고 변화의 시작. 몇 달 전 74세의 여성 환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름은 이은자 씨, 전직 초등학교 교사셨죠. 그분은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위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잠만 자면 목이 따갑고 새벽마다 신물이 목까지 올라와서 숨이 막혀요. 매일 베개를 2개나 쌓고 자도 아침이면 목이 타요. 내시경 결과는 중등도 역류성 식도염. 식도 하단이 붉게 헐어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궤양 자국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활 습관을 물어봤습니다. 저녁은 몇 시쯤 드시나요?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죠. 보통 9시 반쯤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같이 먹어요. 식사 후에는 어떻게 하세요? 바로 설거지하고 피곤해서 눕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30분이 이은자 씨의 고통을 만든 시간입니다. 저는 그분께 단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식사 후 30분만 바로 누워 있지 말고 가볍게 집 안을 천천히 걸으세요. 그리고 침대 머리를 15cm 정도만 높여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달랐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밤마다 타던 속이 이젠 훨씬 편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목이 덜 아파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식도가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당신 몸이 스스로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날 이후 이은자 씨는 매일 식사 후 30분 산책을 습관으로 만들었고 3개월이 지나자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6부, 몸이 회복되는 원리. 식도는 생각보다 강한 장기입니다. 상처를 입어도 염증을 줄여주면 자신의 세포가 다시 자라나 점막을 복구합니다. 이 복구의 핵심은 위산이 닿지 않도록 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몸에 산이 올라오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식도는 스스로 낫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약이 아니라 시간과 자세, 그리고 호흡입니다. 식사 후 눕지 않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복부 긴장을 풀고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 이 3가지만으로도 산이 식도로 역류할 확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7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 이 병을 키우는 건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첫째, 식후 바로 눕기. 둘째, 야식과 늦은 저녁. 셋째, 카페인 과다 섭취. 넷째, 복부를 압박하는 옷차림. 다섯째, 스트레스로 인한 위산 과다 분비.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커피를 마시고 커피 때문에 속이 쓰려서 밥을 건너뛰고 그러다 야식으로 보상하듯 많이 먹고 배부르니까 바로 눕고 결국 산이 역류하는 거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의지보다 루틴을 바꿔야 합니다. 8부 4주 회복 프로그램.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주만 시간을 주세요. 식도는 4주면 변화의 신호를 보냅니다.
1주차.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까지. 식후 30분간 바로 앉거나 가볍게 걷기. 커피는 오후 2시 이후 금지. 2주차. 침대 머리를 10에서 15cm 올리기. 왼쪽으로 눕기 습관 들이기. 허리띠 한 칸 풀고 복부 압박 줄이기. 3주차. 체중의 3% 감량 목표. 식사량 80%에서 멈추기. 자극적인 음식, 매운 고추, 튀김, 초콜릿 줄이기. 4주차. 하루 10분 복식 호흡과 명상. 스트레스 완화 루틴 만들기. 변화를 기록하기. 오늘은 속이 어땠는가? 이 과정을 4주만 이어가면 밤에 속이 타던 증상이 서서히 줄고 목이 아프던 것도 가라앉으며 무겁던 명치가 편안해집니다. 9부, 마음이 먼저 낫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냥 약 먹으면 되죠. 하지만 저는 80세가 넘은 분이 생활 습관만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회복의 문을 닫고 있을 뿐입니다. 식도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삼키고 넘기고 소화하며 당신의 몸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타는 통증은 당신을 벌주는 게 아니라 이제 멈춰주세요. 몸이 그렇게 말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면 회복은 반드시 시작됩니다. 10부, 마무리, 그리고 약속.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 3가지입니다. 하나, 식후 바로 눕지 않기. 둘, 커피는 오후 2시 이전까지만. 셋, 왼쪽으로 누워 자기. 단 3주만 지켜보세요. 당신의 몸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통증이 줄고 목의 이물감이 사라지고 아침 공기가 다시 상쾌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내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하구나.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실천하시고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저는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의사 박현태였습니다. 건강한 위, 편안한 밤, 그리고 따뜻한 아침을 여러분 모두가 되찾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